미안해, 지은아. 너 없인 못 살 것 같아. 혜린의 목소리가 떨리며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번쩍이는 가운데 그녀의 눈물 한 방울이 바닥에 떨어졌다. 지은은 멍하니 서 있었다. 이 순간이 올 줄 알았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올 줄은 몰랐다. 두 사람은 대학생 때부터 룸메이트로 지내온 사이였다. 이제 졸업한 지 2년, 여전히 같은 아파트에서 함께 사는 그들의 관계가 단순한 우정을 넘어선 지 오래였다. 하지만 혜린의 고백은 모든 것을 뒤집어 버렸다. 혜린은 서울의 번화한 강남에서 태어나 자란 평범한 여자였다. 부모님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그녀를 키웠고 그녀는 늘 밝고 활기찬 성격으로 주변을 밝혀왔다. 반면 지은은 부산 출신으로 서울로 유학 온 후 홀로 고군분투하며 살아왔다. 그녀의 가족은 보수적이었고 지은은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다. 두 사람은 대학 기숙사에서 처음 만났다. 혜린이 방을 잘못 찾아 들어온 그날, 지은은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었다. 아, 미안. 여기 302호 맞아. 혜린의 웃음소리가 방을 가득 메웠다. 그 순간부터 그들의 인연이 시작됐다. 졸업 후 둘은 서울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강남의 비싼 월세를 감당하기 위해 함께 사는 게 자연스러웠다. 아침에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 K-드라마를 보며 웃는 일상이 쌓여갔다. 혜린은 패션 디자이너로 일하며 바빴고 지은은 마케팅 회사에서 근무했다. 주말이면 한강으로 산책을 나가거나 명동에서 쇼핑을 했다. 한국 사회의 빠른 속도 속에서 그들의 작은 공간은 안식처였다. 하지만 지은은 점점 혜린을 보는 눈빛이 달라지는 걸 느꼈다. 혜린의 손길이 스치면 가슴이 도고 그녀의 웃음소리에 마음이 녹아들었다. 어느 가을 저녁, 둘이 한강공원에서 산책하던 날이었다. 단풍이 물든 나뭇잎이 바람에 흩날렸다. 지은아, 너랑 이렇게 있으면 세상이 다 예뻐 보인다. 혜린의 말에 지은은 웃었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러웠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 간의 사랑은 여전히 금기시됐다. 가족의 기대, 친구들의 시선, 직장의 압박. 지은은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려 애썼다. 그냥 친한 친구일 뿐이야. 스스로를 속였다. 하지만 혜린의 눈빛은 점점 뜨거워졌다. 그날 밤, 혜린이 갑자기 고백한 건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지은은 침대에 앉아 혜린을 바라봤다. 혜린아, 무슨 소리야? 우리는 그냥 룸메이트잖아.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혜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한테 너는 그 이상이야. 처음부터 그랬어. 그녀의 눈에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다. 지은은 창밖을 봤다. 서울의 네온사인이 반짝였다. 이 도시에서 그들의 사랑은 과연 피어날 수 있을까? 그 고백 이후 집안 분위기는 어색해졌다. 지은은 혜린을 피하려 애썼다. 출근 시간이 되면 서둘러 나가고 저녁에는 늦게 들어왔다. 혜린은 그런 지은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미안해, 내가 너무 서둘렀어. 혜린은 혼자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녀의 감정은 이미 걷잡을 수 없었다. 어린 시절부터 혜린은 자신의 성 정체성을 고민해왔다. 고등학교 때 여자친구를 좋아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부모님의 보수적인 가정에서 그런 감정을 숨기며 살아왔다. 대학에서 지은을 만나고 나서야 그 감정이 진짜 사랑임을 깨달았다. 지은 역시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부산의 바닷가에서 자랐고 가족은 전통적인 한국 가정을 중시했다. 어머니는 늘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라고 말씀하셨다. 지은은 그 기대에 맞추려 애썼다. 하지만 혜린과 함께한 시간들이 떠오를 때마다 마음이 흔들렸다. 주말에 둘이 함께 간 카페에서 혜린이 웃으며 이 커피 맛있지? 라고 말할 때 지은은 그 미소에 빠져들었다. 한국의 카페 문화, 그 따뜻한 공간에서 그들의 대화는 깊어졌다. 너의 꿈은 뭐야? 혜린의 질문에 지은은 안정된 삶, 가족 5이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혜린이 함께하는 미래를 상상했다. 어느 날
지은의 회사에서 동료가 소개팅을 제안했다. 좋은 남자야. 만나봐. 지은은 망설이다 수락했다. 그날 저녁, 혜린에게 말하자 그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래, 재미있게 다녀와. 이 혜린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눈빛은 상처받은 듯 했다. 소개팅에서 지은은 남자와 대화를 나눴다. 그는 친절했지만 지은의 마음은 혜린에게 가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자 혜린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땠어? 혜린의 질문에 지은은 그냥 그랬어 라고 대답했다. 그 순간 혜린이 다가와 지은의 손을 잡았다. 나랑 있으면 안 돼. 지은은 손을 뿌리쳤다. 혜린아, 이건 안 돼. 사회가, 가족이. 충돌이 시작됐다. 혜린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왜? 사랑하는데 왜 안 돼? 그녀의 눈물에 지은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한국 사회의 압박이 그들을 짓눌렀다. LGBTQ+ 권리가 점점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보수적인 시선이 많았다. 지은은 친구들에게 털어놓을 수 없었다. 만약 알면 어떻게 해? 그녀는 밤새 울었다. 혜린은 지은을 위로하려 했지만 거부당했다. 그들의 룸메이트 생활은 점점 균열이 생겼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왔다. 서울의 거리는 크리스마스 조명으로 빛났다. 혜린과 지은은 여전히 함께 살았지만 대화는 줄어들었다. 혜린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 크리스마스 이브, 그녀는 지은에게 목걸이를 건넸다. 이거 너 생각하며 샀어. 지은은 받았지만 고마워. 하지만 기라고 말끝을 흐렸다. 그날 밤 둘이 함께 본 영화에서 레즈비언 커플의 이야기가 나왔다. 지은은 불편해하며 TV를 껐다. 이런 거 왜 봐? 혜린은 한숨을 쉬었다. 현실이잖아, 우리처럼. 충돌은 더 커졌다. 지은의 가족이 서울로 올라왔다. 어머니가 결혼은 언제 할 거냐? 라고 물었을 때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다. 혜린은 그 자리에 없었다. 가족 식사 후 지은은 혜린에게 덤마가 걱정하셔. 나 결혼해야 해라고 말했다. 혜린의 눈에 분노가 스쳤다. 그럼 나랑 헤어지자. 그녀의 말에 지은은 충격받았다. 헤어지다니. 우리는 연인이 아니야. 하지만 그 말은 거짓이었다. 지은은 이미 혜린을 사랑하고 있었다. 그 후 혜린은 친구를 만났다. 그녀의 옛 동창 수진이었다. 수진은 혜린의 감정을 이해했다. 나도 비슷한 경험 있어. 수진의 위로에 혜린은 마음을 열었다. 지은은 그걸 오해했다. 혜린이 수진과 늦게 들어온 날 지은은 질투를 느꼈다. 누구랑 있었어? 지은의 질문에 혜린은 친구야 라고 대답했지만 지은은 믿지 않았다. 너, 나 포기한 거야. 지은의 눈물에 혜린은 안아주려 했지만 밀쳐졌다. 반전이 일어났다. 지은은 혜린의 일기를 우연히 봤다. 그 안에는 혜린의 고통이 적혀 있었다. 지은이를 사랑하지만 그녀를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했다. 하지만 사회의 벽이 높았다. 한국의 LGBTQ+ 커뮤니티는 성장 중이었지만 여전히 가족의 반대가 컸다. 지은은 어머니에게 털어놓을 용기가 없었다. 봄이 오면서 그들의 관계는 위기에 처했다. 혜린은 지은의 거부에 지쳐 이사갈 준비를 했다.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아. 그녀의 말에 지은은 패닉에 빠졌다. 가지마. 지은이 붙잡았지만 혜린은 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왜? 라고 물었다. 지은은 울며 사랑해. 하지만 무서워 고백했다. 그 순간 둘은 서로를 안았다. 따뜻한 포옹 속에서 그들의 사랑이 확인됐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지은의 어머니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다. 지은은 부산으로 내려갔다. 혜린은 함께 가려 했지만 지은은 혼자 갈게 라고 말했다. 병원에서 어머니는 너의 미래를 생각해. 좋은 사람 만나라고 말씀하셨다. 지은은 가슴이 아팠다.
돌아온 후 그녀는 혜린에게 우리 그만하자라고 말했다. 혜린은 충격받았다. 왜? 이제야 시작인데 지은은 가족 때문에 라고 대답했다. 이는 반배신처럼 느껴졌다. 혜린은 상처받아 수진에게 의지했다. 수진은 혜린을 좋아했다. 어느 밤 수진이 혜린에게 키스하려 했다. 혜린은 밀쳤지만 지은이 그 장면을 봤다. 너 나 배신한 거야. 지은의 오해에 혜린은 아니야. 설명할게 라고 했지만 지은은 달아났다. 그날 지은은 서울의 거리를 방황했다. 비가 내리는 홍대 거리에서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직면했다. 혜린 없인 안 돼. 충돌의 절정이었다. 혜린은 지은을 찾아 나섰다. 한강 다리에서 지은을 발견했다. 미안해. 나 때문에 혜린의 말에 지은은 나도 미안해.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아파? 둘은 울며 대화를 나눴다. 한국 사회의 LGBTQ+ 차별, 가족의 기대, 개인의 고통이 그들을 괴롭혔다. 하지만 그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깊어졌다. 고백과 오해 후 둘은 화해했다. 혜린은 수진과의 일을 설명했다. 그냥 친구야. 지은은 믿었고 자신의 질투를 인정했다. 그들은 다시 가까워졌다. 여름 휴가로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제주의 바다와 산, 한국의 자연이 그들을 감쌌다. 해변에서 손을 잡고 걷는 그 순간 지은은 자유를 느꼈다. 여기서는 우리 둘이야. 혜린의 말에 지은은 미소 지었다. 하지만 현실이 돌아왔다. 지은의 회사에서 LGBTQ+ 관련 이슈가 터졌다. 동료가 그런 사람들 이상해 라고 말할 때 지은은 참을 수 없었다. 왜 이상해? 사랑인데 그녀의 말에 사무실이 조용해졌다. 그 후 지은은 따돌림을 당했다. 혜린은 지은을 위로했다.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지은의 가족이 알게 됐다. 어머니가 전화로 너 그런 소문 들었어. 부정해두라고 말했다. 지은은 울었다. 고조되는 긴장 속 혜린은 자신의 부모에게 커밍아웃했다. 부모님은 충격받았지만 내 행복이 중요해라고 받아들였다. 이는 지은에게 용기를 줬다. 하지만 지은의 가족은 달랐다. 아버지가 서울로 올라와 집으로 돌아와라라고 명령했다. 지은은 갈등했다. 혜린아, 나 어떻게 해? 혜린은 내 마음 따라라고 말했다. 최고조의 순간 지은은 가족에게 털어놓았다. 엄마, 아빠. 저 혜린을 사랑해요. 부모님은 화를 냈지만 지은의 눈물에 마음이 누그러졌다. 생각해볼게 어머니의 말이었다. 한국 사회의 변화, 젊은 세대의 목소리가 서서히 가족을 움직였다. 가을이 다시 왔다. 한강에서 둘이 산책했다. 지난 1년 힘들었지. 혜린의 말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너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그들의 사랑은 시련을 이겼다. 지은의 가족은 천천히 받아들였다. 어머니가 혜린이 데려와 봐 라고 말할 때 지은은 행복했다. 혜린의 가족도 지은을 환영했다. 둘은 새로운 아파트를 구했다. 룸메이트에서 연인으로 그들의 삶은 변했다. 서울의 바쁜 일상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지지했다. 혜린은 디자인 회사에서 승진했고 지은은 LGBTQ+ 지원 단체에 참여했다. 한국 사회의 변화에 기여하며 그들의 이야기는 희망이 됐다. 결국 사랑은 승리했다. 반대와 오해를 넘어 그들은 함께했다. 영원히 함께할게. 혜린의 약속에 지은은 나도 오라고 대답했다. 서울의 야경 아래 그들의 미래는 밝았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이 아닌 용기와 인내의 증거였다. 한국의 LGBTQ+ 커뮤니티에 작은 빛이 됐다.